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7번째 시간인데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시간이네요. 이슈 인사이트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새해 첫날인 만큼 제가 굉장히 좀 특별한 주제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제 테슬라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테슬라 주가가 플러스 13.5%가 급등 나왔죠. 그래서 테슬라가 드디어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 1200조 원 클럽에 가입됐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1조 달러 클럽인데요. 한국 돈으로 환율로 계산하면 1200조 원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테슬라에 주목하면서 그래서 어떠라는 거냐? 그래서 3년 안에 벌어질 앞으로 주요한 일들에 대해서 신년 방향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순히 테슬라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내에 그런 미치는 영향들, 애플이 탄생했을 때 미친 영향, 인텔이 탄생했을 때 삼성전자에 미친 영향, 즉 큰 종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2022년 1월 4일 제가 아까 미국 시장 마감한 이후에 점심때 미국 종가 기준으로 떠온 겁니다. 미국으로는 1월 3일 기준이고 한국으로는 1월 3일 오후 한 1시 정도에 뜬 건데요. 애플 시가총액이 3조 1,500달러. 1,500억 달러죠. 한국 돈으로 한 3,700조 원에서 800조 원 정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3,000포인트 기준으로 2,15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 다 사고 애플이 남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조 5천억, 구글, 아마존. 아마존 정도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나오네요. 1조 2천억 달러. 이번에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공화당과 합의해서 1차 통과된 인프라 투자 법안이 1조 2천억 달러죠. 한국 돈으로 약 1,4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조만간에 테슬라가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0조 원이 드디어 5번째로 돌파가 나온 미국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저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봤을 때 테슬라가 그러면 하드웨어, 자동차를 파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유는 그렇게 나왔어요. 테슬라가 매출액이 호조됐다. 자동차가 잘 팔려서 저렇게 급등 나왔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미국이 지금 여러분들도 보세요. 대한민국이든 미국 자동차든 벤츠든 독일이든 BMW든 지금 신청하잖아요. 짧은 것이 3개월, 긴 거는 1년 걸립니다. 긴 거 1년 걸려요. 소렌토도 1년 걸리고 벤츠도 괜찮은 거 1년 걸리고 볼보 같은 경우는 뭐 1년 6개월 걸린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차는 다 잘 팔립니다. 문제는 뭐다? 왜 테슬라 주가만 올라가느냐는 거죠. 다른 거에 더 탄력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신고점이 난 이유는 어제 애플 주가가 3조 클럽을 돌파한 이유하고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율주행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테슬라는 본인들의 시가총액에서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가장 큰 거는 자동차 판매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판매가 만들어내는 테슬라의 가치는 17% 정도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 애플이 스마트폰은 삼성보다 훨씬 적게 팔지만 화웨이보다 훨씬 적게 팔지만 그러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8배가 되는 이유. 460조 원이 삼성전자보다 거의 8배가 넘는 3,600조 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애플 앱 서비스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도 그걸 거기에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2022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자, 애플이 이제 좀 있으면 4,000조 한국 돈으로 아까 보셨지만 시가총액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진입을 하면 애플이 4조 달러를 돌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하고 애플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시장이 결국은 과거에 2007년도에 노키아가 전 세계 시장을 주름 잡았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애플이 이제 주름 잡았던 것처럼 테슬라도 애플처럼 이 OS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애플은 어디서 했어요? 그렇죠. 핸드폰에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테슬라는 자동차 OS의 선구자가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OS, 바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먼저 자동차가 설계가 됩니다. 핸들, 조향장치, 그리고 각종 와이파이,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죠. 기존 자동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뼈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반도체 부품 뭐뭐뭐 들어가는 그걸 도메인 컨트롤러 방식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방식은 중앙 집중화 방식이에요. 여기에 반도체가 40개가 필요하면 테슬라는 10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저전력. 자, 그런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과연 주가가 움직인 걸까요? 왜 자율주행을 저렇게 주목할까요? 애플도 전기차 뛰어든다고 그러고 포드도 뛰어들었고 이 선주문만 이미 포드 F150 40만 대 받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그 기아 자동차의 정말 잘 만드는 자동차죠. EV6. 요이 땡 하면 1시간 만에 24,000대 1년치 목표 완판.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 해도 살 수 없는 차 기아 EV6 전기 자동차 정말 잘 만들었죠. 전 세계에서 지금 뭐 난리죠. 독일에서도 잘 팔리고. 자, 그런데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도 전기차를 하는데 테슬라가 그런 회사하고 경쟁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리고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가 있는데 지금 약 3단계까지 와 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은 실제 하고 있고 자율주행에 집중해서 시가총액 전체 파일을 고도화시키겠다는 전략은 바로 자율주행이 레벨 6까지 오게 되면 레벨 5까지 해서 마지막 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오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느냐? 이 로봇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봇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여름에 발표한 거죠. 키는 한 172에 몸무게 57kg 그리고 20kg의 짐을 운반하고 시속 8km로 이동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이 로봇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도로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서 트럭이 오면 피해간다든가 옆 차선이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든가 즉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죠. 도로에서. 서울 도심에서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자들은 정말 예측 불가능 멘붕이죠. 자, 그런데 자율주행은 그게 가능하죠. 이 로봇이 인간처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멋있을까요? 아니죠. 배달, 어린아이들 학교 끝났을 때 보모 역할, 간병인 역할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보여드렸던 거 오늘 강의 주제 테슬라가 13%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조 클럽에 가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상징적인 겁니다. 아, 왜 갑자기 13%가 올랐을까? 매출액이 증가해서? 매출액은 다른 거 더 많이 증가해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서비스가 드디어 실현이 가능하고 안착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발현. 산업이 개화됐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 이후에 2010년도 스마트폰 이후에 10년 만에 오는 전 세계적인 큰 비즈니스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삼성그룹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 파운드리 산업, 그리고 모바일 사업, 그리고 하나 어디에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네, 로봇 산업.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이 바이오 산업 하나 일으키고 삼성 테크인, 삼성 정밀화학 다 매각하고 유일하게 신규 산업을 한 게 뭡니까? 바이오 산업이죠.
바이오 사업 이후에 지금 10년 만에 삼성이 어떤 사업을 하겠대요? 로봇 사업이죠. 애플, 현대자동차,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의 사족 보행, 계단 보이시죠? 바퀴는 저게 안 돼요. 균형 감각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군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비견. 군인들이 근무를 쓰는 산악지대 같은 데서도 가능합니다. 균형에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그냥 막 바퀴 달려서 차로 다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현대자동차는 본인들의 자동차의 특징에서 살려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어디에 진출해요? 그렇죠. 로봇 산업. 자, 그런데 그것이 로봇이 됐든 테슬라 봇이 됐든 아까 보셨던 삼성이 됐든 혹은 아마존의 배달 앱이 배달 로봇이 됐든 전부 다 뭐에 기반이 돼야 되느냐? 자율주행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와 로봇으로 진화되는 자동차, 로봇의 원초적인 단계가 자동차인데 바퀴 달려서 가는 거, 도로만 가는 거, 여기에 자율주행이 있는 거죠. 로봇이 중요하냐, 자동차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근간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드디어 가능한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어제 폭등이 나온 이유,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게 늘어난 이유, 그래서 1,300조 원이 된 이유, 바로 그 이유예요. 자, 2025년도에 현대자동차가 택시를 하겠답니다. 만들겠대요. 근데 로봇 택시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자. 로봇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그리고 로봇 택시,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솔루션을, 즉 플랫폼 산업, 이게 뭡니까? 자율주행이죠. 현대차가 뛰어들겠다. 자, 그래서 결국은 현대자동차도 플랫폼, 애플도 자동차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율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테슬라도 로봇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기본에 갖고 있던 자율주행, 자동차로 축적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즉 소프트웨어, 애플의 iOS 같은 거를 로봇에도 이용하고 차에도 이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배달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사회 전체적인 의료라든가 점포를 운영하는 거라든가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에 다 쓰겠다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있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2020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2023년도에 자기네들이 자동차를 230만 대를 팔겠다는 거예요. 누가? 테슬라가.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에 도달할 거냐? 네, 1조 1,140억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본 거예요. 한국 돈으로 1,300조 원. 근데 2023년이면 2022년, 2023년 2년 후입니다. 작년에 발표 나온 건데. 11월에. 근데 이미 지금 2022년에 달성됐죠. 2년을 땡겨서. 연초부터. 왜 그럴까요? 어차피 달성된 건데 자율주행이 그럼 자동차 팔아서는 1조 1,140억 원 달러 중에 460억 달러. 즉 40%밖에 차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자율주행 서비스로 가겠다. 그것이 가치 창조의 원천이다.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2023년이 아니라 이미 달성이 됐어요. 1월 3일 새벽에 한국 시간.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18개월에서부터 빠르면 18개월, 늦으면 24개월 빨리 땡겨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지금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애플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핸드폰 소프트웨어의 27%밖에 차지하지 못하지만 삼성, 샤오미, 화웨이 다 합친 것보다 71%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가총액 3,700조 원을 차지하는 이유가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3년 안으로 벌어질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700개, 800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10,000개에서 15,000개 전 스마트 카 만드는 회사로 바뀌게 되고 그 회사들은 결국은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3년 안에 전기차가 일어난 것처럼 벌어질 일입니다. 애플도 2025년에 한다 그랬는데 2024년으로 지금 땡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470조 1등, 하이닉스 93조 2등, 1월 4일 지금 한 제가 2시경에 뽑은 자료인데 앞으로 그 부분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갈 거냐 아니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아니면 이 아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애플카라든가 자율주행을 얻고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서 로봇 산업과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 산업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는 회사로서 드디어 한국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이후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로봇이라는 플러스 자율주행 혁명이 일어나는 단계에 있는데 그 종목이 여기 안착을 하게 되겠죠. 굉장한 일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자율주행 혁명에서부터 시작. 앞으로 3년 안에 테슬라 주가가 움직인 것은 조만간 그것이 5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 3년으로 당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테슬라가 없잖아요. 테슬라 직접 투자하셔도 되지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장 부품입니다. 자동차에 그런 납품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회사 한국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없어요. 삼성그룹주에서 하나, 현대차그룹주에서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중소형 차량용 관련 소프트 회사 중에서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전장 부품에서 또 우수수 나오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이 하나 꼭 있어야 된다겠죠. 만도, 현대의와 기아, 현대차 중에 꼭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IT와 자동차 중에서 바로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은 전기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로봇과 자율주행, 사회 전체적인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인데 바퀴가 없이 인간처럼 걸어다니는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퀴된 자율주행.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하고 이슈 인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